피고소인에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고소를 하면 나중에 무고로 고소인이 오히려 처벌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의 김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고소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 경우 어떤 면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될까요? 고소장은 고소인란, 피고소인란, 범죄 사실, 고소 취지, 고소 이유로 구성이 됩니다. 범죄 사실란은 피고소인이 어떠한 범죄를 범하였는지 그 사실관계를 작성하는 부분이고, 고소 취지는 피고소인을 어떠한 범죄로 고소하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를 작성하는 부분이고, 고소 이유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고소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범행을 하였는지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고소장의 범죄 사실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범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건을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 구성 요건에 맞게 핵심적인 사실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속였고, 그렇게 해서 피해자는 어떠한 재산적 처분을 했는지를 기재해야 하고, 횡령죄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어떠한 지위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어떻게 권한 없이 처분했는지, 배임죄에 있어서는 피고소인이 어떻게 임무에 위배해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었는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범죄 사실에는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가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그 핵심적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 이후에는 어떠한 내용을 기재해야 할까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사건 이해에 필요한 배경 사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해서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고소인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범죄 사실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원칙적으로 고소 이유만 쓰고 앞서 말씀드린 범죄의 핵심적인 요건 사실을 포함하는 범죄 사실을 안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상세한 줄거리인 고소 이유를 작성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범죄를 구성하는지 핵심적인 요건을 범죄 사실로 구성해서 작성하지 않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고소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을 고소하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아서 그 자체로 부적법한 고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증거를 어떻게 첨부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가급적 고소장에는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고소장 제출 이후에 실제 수사기관에 나가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때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고소장만 읽어보아도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 말미에 증제 1호증, 증제 2호증 하는 식으로 증거별로 번호를 붙여서 목록을 만들고 각 증거의 첫 장에 증거의 번호를 적어서 고소장 뒤에 첨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 이유를 작성할 때 각각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각 사실관계 뒤에 괄호를 치고 해당 증거 번호를 기재해 주어야 하지만, 읽어보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쉽게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피고소인에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고소를 하면 나중에 무고로 고소인이 오히려 처벌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에 따라서는 고소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고소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소장이 제출되면 상대방인 피고소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이 지나치게 자세하게 구성되면 상대방인 피고소인의 정보공개 청구로 고소인의 전략이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장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 수사기관에 별도의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어떠한 면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범죄 사실과 고소 이유를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되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법률 이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험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고소사건이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장에서부터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만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어떻게 사건에 대응해야 할까요?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을 소환해서 어떠한 이유로 고소를 했는지 그 진술을 청취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적절한 시점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시점,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고소인의 주장에 대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담당 수사관의 입장에서 수사 보완을 이유로 피고 소인의 주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알려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계속 추적해서 필요하면 피고 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명과 자료를 고소인이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없이 고소인 혼자서 그와 같은 고소사건 진행 상황과 수사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역시 많은 실무 경험을 통해서 축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오늘은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범죄 피해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해서 피고 소인의 처벌을 구하려는데 준비하시기 막막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